다음은 이제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저녁 모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11월 9일 저녁에 한남동에 있는 그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곽종군,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당시 요 저녁 식사 자리에 중간에 피고인도 합류한 사실이 있나요? 중간이 아니라 끝 무렵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끝 무렵이요? 네. 요 갑자기 이제 끝 무렵에 피고인이 오게 된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그날 저희들이 저 장관님 공간에 모인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달에 그 국정감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서 여러 의혹이 많고 그래서 뭐 니네 수고했다 뭐 그런 취지 정도로 그냥 식사 자리에 모인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늦지막하게 해서 대통령께서 내려오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려와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이 에이펙에 이제 다녀올 거다.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61항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중간에 식사 자리에 합류한 다음에 증인이 국회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그리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검찰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이 이 사건 모임 당시에 위 장소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그 증인으로 곽종근 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그거랑 다른 거네요. 예,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63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위와 같은 장소를 말했다는 건데 이건 부정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장소를 언급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다는 겁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64항입니다) 당시 김영영 장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자 곽종근이 특전사는 139여단 등 예하 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김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이진우는 수방사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66항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진우에게 수방사 부대 편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님이요?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우는 계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67항입니다. 증인도 당시 자리에서 방첩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잘 갖추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검찰 공소장을 보면 11월 9일 날 제가 발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자체에도 써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건 공소장의 말씀이시고요. 본인이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소장에 제가 11월 9일 날 어떤 발언을 했는지 검찰 공소장에 써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8항입니다. 피고인이 참석한 저녁 식사 이후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별도의 티타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그날이요? 네.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69항입니다. 곽종군의 군사법원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과의 식사 후 국방부 장관 공관 티타임 때 당시 병력을 어떻게 투입하자고 이야기된 것은 없으나 대략적으로 선관위가 방첩사에 간다. 국회에 수방사가 간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15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15시 53분 56초경 메모입니다. 증인 요 메모를 보시면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검사님,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요. 증인이 작성한 문서라 무슨 증인이 생각으로 말씀하셔야 저 메모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군인이 쓴 메모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평생 36년 군대 생활한 사람이 쓴 메모에 저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무슨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려볼까요? 네. 일단 전체 어떤 거의 일부인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뭔가 메모를 했겠죠. 공세적 조치, 군인의 기본은 공세입니다. 그럼 군인이 방어합니까? 군인 정신의 기본이 공세적인 조치입니다. 자위권적 응징 태세, 자위권이 뭡니까? 도발을 받으면 유엔이 헌법이 보장한 대로 자위권적으로 응징하는 건 그걸 기본 아닙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써놓은 어떤 메모의 일부 조각인 것 같은데 저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저거를 무슨 증거로 채택을 해서 저를 참 정말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런 메모를 제가 보면. 저게 뭐가 문제입니까? 검사님 저게 뭐가 문제죠? 자꾸 저 쳐다보시는데 뭐가 문제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창규 검사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근데 제가 뭐 향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재판이나 검찰 향후 조사할 때도 수사에도 얼마든지 설명을 도움이 했어요.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증인에게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데 좀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최대한 침착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재판장님께서도 되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군인의 같습니다. 메모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저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저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얘기를 하면 참 또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다른 사건에 저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도움이 충분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설명했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좀 다소 설명은 부족하신 것 같고 뭐가 설명이 부족해요? 군사적 태세라고 군인이 쓴 게 뭐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공세적 조치라고 쓴 게 군인 정신의 기본이 공세인데 그것을 쓴 것이 뭐가 부족하죠? 예,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언제 생각에서 어떤 경위로 썼는지 기억이 납니까, 쓰셨는지를 그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게 기억이 나냐고요? 설명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